그렇다면 왜 같은 환자가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 말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MRI CD를 들고 갔는데 어떤 병원은 주사나 재활 치료를 권하고 어떤 병원은 시술을 권하고 그 다음 병원 갔더니 이제는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같은 환자, 같은 검사인데 왜 병원마다 권유하는 치료 방법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병원마다 권유하는 치료가 다른 이유,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선택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주사와 재활 치료가 있는데요. 주사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재활 치료는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치료들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좁아진 신경 통로 자체를 넓혀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법은 없을까 하고 물으실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시술입니다. 여기서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먼저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경 성형술을 들 수 있는데요. 신경 주변에 생긴 유착을 풀고 약제를 주입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시술 직후에는 통증이 빠르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시술을 해도 결국은 재발해서 수술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시술이 이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도 있지만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방식, 즉 원인 치료 시술도 있습니다. 핌스 시술이나 신경관 확장술처럼 두꺼워진 인대나 주변 조직을 미세한 바늘 같은 기구를 집어넣어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시술의 장점은 비수술 치료처럼 인체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수술처럼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형외과가 가장 특화하여 치료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협착증의 치료 방법은 수술인데요. 대표적으로 황색인대 절제술이나 척추 유압 수술이 있습니다. 황색인대 절제술은 척추 주변의 두꺼워진 인대를 잘라내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황색인대 자체가 척추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드시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척추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는 척추 유압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척추 유압 수술은 말하자면 강제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를 나사를 박아서 벌려주는 방식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일부 따를 수 있고요. 또 특정 마디를 수술하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 마디에 힘이 집중되어 재수술을 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수술은 좁아진 신경관을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장점도 있지만 합병증과 부작용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협착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같은 환자가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 말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사의 철학과 관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처럼 비수술적 접근을 주로하는 의사들은 가능하면 주사나 재활, 운동으로 오래 관리를 해보자, 올바른 자세로 스스로 좀 내 허리가 나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처럼 수술적인 접근을 주로 하는 의사들은 눌린 신경을 빨리 풀어서 구조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좀 더 안전하게 증상 호전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병원의 환경과 선호도입니다. 재활치료에 좀 자신이 있는 병원 혹은 재활치료실이 잘 갖춰진 병원은 재활 운동을 먼저 합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술 장비나 경험이 풍부한 병원은 또 시술을 자신 있게 권유합니다. 저희 재정형외과의 예를 들면은 수술이 아니면서도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해주는 시술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술에 다른 의사들보다 많은 경험과 숙련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 시술을 권유를 하겠죠. 또
대학병원이나 척추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수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수술적인 부분을 좀 더 권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는 척추 전문병원을 갔더니 수술부터 권하다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술실과 인력을 가동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 치료 방향이 조금 더 수술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본인의 숙련도나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권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른가 라고 환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른 마지막 이유는 환자의 상황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생활 습관, 목표에 따라서 권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질환이 아니라 환자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똑같은 질환 상태라도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빨리 복귀해야 되는 40대 가장에게는 장시간 안정을 해야 되는 수술보다는 시술을 저도 권유하는 편이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고령의 환자나 심장병,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치료를 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병원마다 이 권유하는 치료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치료의 목표와 예후입니다. 이 치료가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원인까지 해결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받을 때의 내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당장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큰 수술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겠다. 혹은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원인 치료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큰 각오를 하고 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환자분의 건강 상태, 나이, 직업, 그동안 얼마나 이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병원마다 권유하는 치료 방법이 다른 이유,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 방법을 선택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할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검사 결과만 보지 마시고 내 증상과 생활 그리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정형외과는 환자분들께서 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